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핵은 한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국력을 평가할 때 네.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 파워에 속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소프트 파워에 속하는 문화 예. 이 두 개를 합친 게 스마트 파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인 문화의 힘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역사에서 네. 이렇게 우리 국경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문화적 일상에 이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5,000년 역사에 처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전 세계 한류가 안 나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 네. 8세기 신라 때 한류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신라 문화가 외국에 많이 나간 모양이죠? 예, 그거는 두 가지 종류인데 좀 소위 네. 말해서 지식 한류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 그 유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중국에 유학을 많이 가가지고 네, 네. 당나라 유학 가신 분. 예, 유학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관리로서 이름을 날리거나 유학 공부를 계속해서 이름을 날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최치원을 최치원, 비롯해서. 네, 네. 예. 두 번째는 우리 신라는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 왕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투어서 출가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의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불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우리나라 유명한 해초 스님부터 해서 네. 예, 그 의상 스님부터 네. 원효 스님까지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봉은 역시 원효 스님입니다. 네. 예, 원효 스님의 불교에 관한 해석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한류의 원조긴 한데 예,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고려 11세기 고려 때 보면은 송나라가 좀 약해지고 이제 거란과 여진이 북쪽에 지배하고 그럴 때에 좀 반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것 아니고 네. 15세기 세종 시대의 한글 창제와 과학혁명 네. 이런 것도 참 장영실. 예, 뭐부터 네. 해시계, 물시계부터 네. 별게 다 있었습니다만 또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렇죠. 네. 예, 영정조 시대에 조금 실학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것도 크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아닌데 지금 1990년대부터 시작된 대중문화 한류는 정말 그때에 비한다면 핵폭탄급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시절에 문화부 관료로서 근무를 하면서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예. 한국인들은 해냈습니다. 예. 네. 예.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기업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화 한류에도 기업인들이 예, 영향을 우리 많이 미쳤다. 문화 네. 활동가, 문화 기업가들이 네. 굉장히 제가 놀란 거는 90년 초반에 사마 프로덕션 신현태 회장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한국은 너무 좁다. 네. 한국에서의 경쟁을 안 하고 아시아를 무대로 경쟁을 하겠다면서 일본의 자금과 일본의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해서 한국 배우와 한국 감독이 드라마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해서 와, 뭐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몇 년 뒤에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의 이익은 아시아 전체에서 나는 이익보다도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드라마가 그렇고 K-팝도 그러하고 사실 옛날에 우리 문화공부부 시절에는 네. 우리 50대가 전만 해도 문화공부부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태우 시절에 문화부가 이제 설립됐는데 네, 그럴 땐 각국의 문화원에 나가 있는 공사나 뭐 문화 관련 관료들은 네. 저작권이 늘 양보받거나 해가지고 한국 노래나 한국 영화를 시험 삼아 국경일 이럴 때 좀 틀어주고 하는 걸 했었는데 90년대
부터는 한국의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국 노래를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네. 1시간짜리 시간을 사가지고 틀어주다가 나중 하루 종일 틀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밑밥을 뿌려놓고 네. 예, 그것이 인기를 끄니까 다시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획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그래 하면서 아시아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나가게 됐습니다. 네, 저기 대례사님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렇게 문자창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소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네, 지금 저런 또 댓글을 보내셔서. 네, 지금 그 여러분께서는 아투TV가 마련한 대담, 김장실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 한국 사회가 갈 길 잃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진단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그 방법론은 뭔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경제적인 더 발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류의 세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방향을 제시한 게 이제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젊은 친구들은 통일을 사실상 포기했다. 예. 통일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예. 순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분담 비용이 네. 너무나 큽니다. 네. 예, 그렇게 그리고 늘 북한을 둘러싼 세력들로부터의 위협을 감안을 한다면은 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국가적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네. 뭐 굳이 통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아예 통일 포기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각자 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공식 입장은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지향을 하고 한반도 북측에 대한 북한 정권을 규정하는 것이 저희는 북측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방법론이 문제예요. 어떤 방향으로 예. 통일을 이뤄내야 되겠습니까? 통일은 이제 국민의 통일 의지가 굉장히 국민과 지도자의 통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신라에도 보면은 당시 두 가지 내셔널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 불국 정토를 만들겠다. 아, 네. 두 번째는 삼국 일통이다. 아,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갓난 신고를 무릅쓰고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나라가 당나라와 합작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당나라가 갑자기 신라까지 침공을 예, 하겠다고 안동도읍을 설치하니까 그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에 맞먹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린다는 게 참 힘든 결단인데 당시 김춘추와 김유신 두 국가 지도자는 고난의 장결단을 내려가 뒤에 7년간 통일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그런 의지를 뒷받치는 국민의 여론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통일은 힘들고 우선은 통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부터 네. 좀 일으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네. 그러면은 통일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힘의 일방적 균형의 파괴에 의해서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서독 통일에서 보듯이 아데나우어가 후임자한테 14년간 수상을 하고 권력을 넘겨주면서 몇 가지 후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우리는 통일을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모델로 하자. 아. 그러나 만약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데나우어 그런 입장이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입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게 헨리 키신저가 거의 나이 99세 때 썼던 책에 보면은 아데나우어 편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한류가 북한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징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는 한류 드라마를 보거나 동영상을 소지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어느 경우는 사형을 시킨다는 겁니다. 예. 김정일 시대만까지만 하더라도 사형은 시키지 않았답니다. 예. 근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형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류가 지금 엄청난 그 북한 체제를 흔드는 하나의 핵폭탄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북한 체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북한은 아시겠지만 또 국가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본은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거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에게 존엄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네. 전혀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적 존중을 맞습니다. 인권 국민들, 문제는 예, 뭐 인격 심각하죠. 문제를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한계선상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맛에 들이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의 핵은 한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무슨 전방에서 하는 스피커에서 하는 대북 심리전 예. 그런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현재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상황, 갈 방향, 또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해야 되는 현재의 난제, 뭐를 해결해야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제가 보기로는 교육과 문화의 교육과 문화. 네. 예, 대계획이 저도 있어야 같은 생각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천재를 양성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기업가를 만들어내고 네. 핵심적인 R&D 쪽에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핵심이 일어나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네. 걸 장려하는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소프트 파워가 강해져야 한국은 다시 한번 뛸 수가 있다, 날 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네.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국을 경영한 문명사 공부를 제가 좀 하면서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최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지도층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중기적으로 가려면은 시스템이 안정화돼요. 네. 예, 그 시스템의 핵심이 법과 제도입니다. 네. 법과 제도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오래 가려면은 서로 관용한다든지 신뢰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우선은 교육을 제대로 세우고 문화적 바탕을 깔고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빨리빨리 고쳐줘야 됩니다. 네. 농업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산업화 초기에 적합한 제도를 극단적으로 발달된 이런 정보화 시대에 네.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예. 수십 년 전에 하던 교육과 바뀐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말 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도 늘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교육 내용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언제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배우던 걸 아직도 우리 애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물을 보는 관점을 네. 예,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개인도 망하지만 또 국가도 망한다 이런 생각이 네. 예, 듭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뭐가 오는지를 창의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